이거 PK 줄 수 있어요. 뭐냐면 라인을 밟은 상태에서 라인 위에서 반칙이 일어나면 라인은 인으로 봅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라인은 인으로 봅니다. PK 찍을 거예요. PK 찍죠, 그죠? 이게 규정입니다. 이게 라인은 인으로 봐요. 네, 이게 규정이에요. 와우! 달순의 라이브. 대구가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4경기에서 3무 1패였는데 오늘 첫 승이고, 성남은 시즌 첫 패배를 기록을 했네요. 그동안 2승 2무였는데 오늘 첫 패배를 좀 기록을 했고, 근데 오늘은 크게 보면 뭐 골을 넣었던 에드가라든지 정태욱, 그리고 그 모든 골을 다 도왔던 세징야, 이런 선수들의 역할, 개개인의 어떤 역할로도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오늘 되게 이 두 팀의 경기를 보면서 전술적인 포인트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전술적인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먼저 독특했던 성남을 보자면, 성남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이 그림 자체는 5백으로 5, 3, 2 형태로 그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성남이 경기했던 걸 보면 되게 독특했던 것은, 저기서 여러분들 34번의 최지목이 여기 있죠? 센터백 여기. 그러니까 약간 윙백이니까 위로 살짝 올라갔다 치고, 여기 3명의 3백. 여기가 이제 최지목이에요. 여기가 누구냐면 권순영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수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두 줄 수비 비슷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두 줄 수비 비슷하게 합니다. 수비할 때는. 근데 이제 공격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최주목이 오버랩으로 올라갑니다. 최주목이 여기 센터백 여기 있던 선수가 오버랩으로 올라가고, 이 친구가 벌려줘요. 그래서 연재홍과 마상훈이 이렇게 포백에서 센터백 둘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비죠? 이때 권순영이 내려옵니다. 권순영이 일로 내려와서 나볼피아나 전술의 움직임을 가져가줘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친구는 최지목은 센터백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공격수들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 크게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면 권순영을 왜 공격 작업할 때는 왜 권순영을 내려와 주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3백 체제를 갖고 있다가, 이 3백 선수들은 어떤 발기술보다는 아무래도 수비에 주력하는 선수들인데, 그나마 한 명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투백이 남게 되는데, 투백을 있으면 기본적으로 숫자도 상대가 만약에 역습에 들어올 때 불안하기도 하지만,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 미드필더, 볼줄이 있는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권순영 후방 라볼피 하나로 내림으로써 뒤에서 안정적으로 볼 백업을 해라, 빌드업을 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선수는, 여기서 센터백의 한 명이었던 최지목 선수는 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래서 올 시즌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고 쳐봐요. 저 그림대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느낌을. 그럼 공격할 때는 그러면 맨날 양동현하고 홍시호 둘이서 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센터백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숫자를 보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비 숫자를 많이 두지만, 공격을 할 때는 또 굳이 센터백이 3명 있지 말고 한 명이 올라가고, 그 대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서 공격할 때 숫자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다가 만약에, 근데 이럴 수 있죠. 근데 굳이 센터백이 뭐하러 올라가요? 그냥 풀백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미드필더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센터백이 올라갑니까? 이럴 수 있죠.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센터백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 마크맨을 갖고 자기 마크맨. 만약에 자, 이쪽에 빨간 팀의 왼쪽 백한테는, 야, 너는 이쪽 날개를 맡아. 그다음 얘가 오버랩 올라오면 너는 협력해서 같이 막아. 너도 마찬가지다. 너 얘 올라오면 막아. 얘가 같이 올라오면 둘이 같이 막아. 야, 미드필더들은 여기 공격수하고 미드필더 얘네들 올라오면 막아. 이런 게 약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팀이 그래요? 야, 너는 이 센터백 올라오면 막아. 이런 얘기 해요? 일반적으로 안 하잖아. 근데 정말 여기 지금 달수는 있죠. 뜬금없는 애가 센터백을, 누가 센터백, 야, 너 저 센터백 마크해. 이런 애 안 하잖아, 수비할 때는. 근데 센터백이 올라와. 그러면 뭐야? 쟤 누구야? 쟤 몇 번이야? 저 뭐야? 야, 네가 막아. 그리고 얘 센터백은 꼭 정해져 있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크맨들이 잡혀 있을 때 센터백은 오버랩을 통해서 자기가 비었는데 선택할 수가 있잖아. 또 이게 바로 센터백 오버래핑의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쩌면 좀 복잡한 형태의 축구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준비를 상당히 좀 많이 한 거고, 이게 실제 효과를 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 어쩌면 약간 좀 복잡한 축구 전술을 어쩌면 굉장히 심플하다고 할 수 있는 대구의 3-4-1-2 혹은 3-4-3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축구가 이걸 깨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구는 뭐 이쪽 센터백에서 오버랩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 전환을 크게 가져 이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구는 수비할 때는 윙백까지 내려오거나 이쪽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두꺼운 수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두꺼운 수비를 구축하다가 볼을 끌어내게 되면 끌어낸 볼을 세 선수를 집중적으로 겨냥을 합니다. 세징야, 김대원, 에드가. 이 세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골을 넣게 되죠. 물론 이쪽에 정승원이라든지 황수민과 같은 윙백들도 올라가면서 숫자 싸움을 가세해주긴 하지만 결국은 수비를 두텁게 하다가 이 세 선수 트라이앵글의 집중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골을 넣는, 그러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트랜지션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고 거기서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축구인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죠? 세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구가 올 시즌 이 경기 전까지 승리가 없었던 이유는 세징야를 포함을 해서 약간 컨디션이 완전히 100%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세징야가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징야가 지난 경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절정의 킥감각, 그걸 통해서 에드가의 헤더, 그리고 또 한번 코너킥에서 정태욱의 헤더, 이 두 개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구는 요 세 선수가 능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성남이 좀 복잡하고 요즘식의 어떤 좀 변칙적인 3백을 쓸 때, 이 어찌 보면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클래식했던 3백이 그 복잡했던 3백을 깨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건 이런 것 같아요. 성남 같은 경우는 오늘 김영광 선수가 이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마 김영광 선수도 K리그 통산 이제 500경기 출전을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500경기 출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지금 K리그에서는 500경기 이상 뛴 선수가 이전에는 4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김병지라든지 최은성, 김기동, 이동국. 근데 이제 5번째로 팀 통산 500번째 경기 이제 출전 기록을 세웠는데, 그래서 오늘 프로축구 여러분들 그 규정 아시죠? 오늘 김영광 선수가 500번 달고 뛰었잖아요. 등번호 500번. 근데 원래 세 자리의 등번호를 못 달아요. 이게 규정입니다, 여러분. 1번부터 99번까지만 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굉장히 어떤 기록을 세우면 프로축구 연맹에서 특별히 허락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판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판정은 저희가 단순 레프리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는 건 하나하나 다 짚어볼게요. 단 하나 확실한 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딱 알고 계시면 축구 보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냐면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인으로 본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라인을 밟고 있거나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인으로 본다. 라인은 인으로 본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PK가 만들었던 장면을 보면 반칙이 일어날 때 발이 걸리는 장면, 터치가 일어나는 장면은 라인을 밟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그건 인으로 보면 PK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라인은 인으로 보기 때문에 PK가 선언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응용해 볼까요? 터치라인을 밟고 있어요. 그러면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인으로 보죠. 그죠? 라인은 인으로 본다. 그러면 터치라인 쪽을 밟고 있거나 골라인을 밟고 있으면, 그러면 이건 나간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죠. 라인은 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쵸? 또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이 라인에 살짝이라도 걸려있으면 그건 아웃이라고 얘기 안 하죠. 라인에 살짝이라도 걸려있으면 인으로 보잖아요. 자, 두 번째 응용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골대 안으로 골이 들어가요. 이렇게 슈팅을 때렸어요. 골라인이 있어요. 골라인에 걸쳐요. 그럼 자, 여기서 응용해보세요. 라인은 인으로 보죠. 그쵸? 라인은 골라인에 걸치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닌 거로 보는 거예요. 라인은 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골을 얘기할 때도 라인을 완전히 넘어야지 완전히 넘어간 거로 보는 거예요. 걸쳐 있으면 인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노골 처리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이어지는 그 라인도 인으로 보고, 터치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라인도 인으로 보고, 골대 안에 있는 라인으로 골이 넘어갔냐 안 넘어가도 걸려있으면 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계시면, 모든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인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나중에 규칙이나 경기를 보실 때 조금 더 재밌고 분명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싶네요.